K-팝이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두 군데 있잖아요. BTS. 그 다음에 이제 블랙핑크죠.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이제 자랑스러워하는 그룹들이긴 한데 BTS는 지금 빌보드를 씹어 드시고 계시죠. 어, 미국을 진출해가지고 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데 블랙핑크의 최근 미사가 이제 단독을 솔로 앨범을 냈고 근데 그게 이제 기대치만큼 랭킹에 못 올라가고 있어요. 또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이게 왜 벌어지나 뭐 인원수의 차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오늘 해볼까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게 K-팝의 어떤 특징을 보면은 K-팝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은 밴드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그룹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인원수가 많죠.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인원수가 왜 많으냐, 왜 많은 게 유리하냐 이렇게 이제 보면은 명리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오행은 본문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또 나머지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사주적 네 가지 오행을 더 가질 수가 총 네 가지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네 사람이면 16가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사주를 가지고 7사람이면 28개의 오행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솔로 가수들은 본원이 하나니까 사주만 가지고 곱하기 1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오행적으로 오행적 공감을 더 이끌 수 있다. 공감. 그래서 일단은 홀로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여러 명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팬들을 끌어들이는데 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나는 화기운이 있는 사람을 좋아해라고 했는데 그 가수가 화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 사람이 없으면 다른 멤버를 좋아하면 되잖아요. 그 같은 그룹에 있는 다른 멤버를 좋아하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 각각 이제 세계에는 지금 오행 그 다음에 이것이 음양으로 나눠서 식간이 있잖아요. 이 식간들을 전부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좋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거 무조건 뭐 AKB 같은 경우에는 막 48명 이렇죠? AKB 48명 이러면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물론 유리하죠. 근데 이제 유리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부에서 충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7명만 월 5명만 넘어가도 이제 충이 발생을 하는데 7명이 되면 이제 충돌이 많이 발생을 해요. 충이 많이 발생한다는 건 뭐냐면 그룹과 그룹 간 내부 갈등이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BTS가 대단한 거는 7명인데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안 싸우죠. 안 싸우고 어쨌든 동일한 방향으로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서로 이제 균형이 잘 맞다. 그래서 이제 성공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인원수가 많은 그룹들은 내부적으로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다 쪼개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뭐 AKB48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으니까 훨씬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잡음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지지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더 많은 사람들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순풍순풍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인원수가 무조건 많다라고 해가지고 좋은 건 아닙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슈퍼주니어 같은 경우도 처음에 13명인가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내부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한 사람씩 제거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닛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게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이게 억지로 모아놓게 되면요. 반드시 내부적으로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잘 모여가지고 이제 이 두 사람 간에 서로 중간에서 이거를 링크를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링크인 사람들을 또 붙여놓으면은 훨씬 더 좋은데 그 링크 없이 두 사람이 바로바로 다이다이로 붙으면은 이게 결국은 그룹이 깨지는 이런 현상까지 이제 나타나게 돼요. 물론 일곱 다섯 명 이상이 아니어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어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본원이 이동하거나 하면서 본원이 바뀌면서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일단 벌어지는데 여기는 이제 아이돌들이기 때문에 18살에서 보통 36살까지는 어쨌든 대운이 바뀌지 않는 한 거의 대부분 다 유지되고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만약에 깨지게 된다 그러면 진작에 다 깨진다. 몇 년 활동을 못하고 다 깨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습생 시절이 엄청 길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요. 실제로 그 연습생 과정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적응해 가서 문제 없다라고 오케이 돼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사실 나와서 그룹 활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요. 나름대로 전략은 좋은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난점이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끼리 융화를 보려면 반드시 모든 멤버가 18살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18살 생일을 다 넘은 상태에서 두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18살 생일이 안 되는데 쟤네들끼리 끼리끼리 좋네 하고서 이제 뭉쳐가지고 데뷔를 시키잖아요. 반드시 사단이 나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원래대로 좀 원래 주제를 좀 돌아가서 BTS의 빌보드 기록을 한번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데치타가 76위에 올라와 있는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다이너마이트는 뭐 대단하죠. 네, 1위를 역주행까지 해가지고 처리를 했고 라이프 고즈온도 1위를 했고 그다음에 스테이는 못했지만 버터 난리였죠. 여기 밑에 이제 더 있는데 이게 잘랐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대단한 그룹이죠. 자, 완전히 지금 빌보드를 씹어 드시고 계십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2021년 이코로 BTS의 해였어요. 네. 이건 뭐 반박 불가입니다. 요번에 그래미상 안 주면 진짜 네. 미국은 나라도 아닌 거죠. 네.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블랙핑크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실제로 유튜브를 보면은 유튜브 조회수가 가장 높은 곡들이 가장 많은 것도 블랙핑크란 말이죠. 아니 그런데 도대체 왜 블랙핑크는 미국에서 이렇게 안 될까? 이게 뚜두뚜두 명곡인데 55위. 그 다음에 이제 킬 디스 러브가 41위. 소스 캔디는 이제 콜라보 했는데도 33위. 하이 라이크 댓도 33위. 셀레스 고메라라고 한 미국 가수와 콜라보를 한 것도 13위. 럽스틱 걸스가 59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아니 그 블랙핑크는 지독하게도 한국어 고집을 하고 있죠. BTS는 다이너마이트에서부터 영어 곡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인가? 블랙핑크가 영어 하면은 얘도 1등 할 수 있어. 지금 영어 곡을 안 내기 때문에 이게 한국어를 고집하고 있고 한국을 더 알리기 때문에 블랙핑크가 더 대단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BTS가 영어 곡으로 하고 그래서 뭐 한국어를 1등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아쉬움을 가진 분들도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라이프 고스온 같은 경우는 한국어 곡이에요. 이거는 퍼미션 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완전 영어로 한 게 다이너마이트, BTS, 버터, 그다음 퍼미션 댄스 요 세 곡밖에 없죠. 요번에 10월 첫째 주 1위를 할 마이 유니버스 같은 경우도 한국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어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리적으로 봤을 때 한국어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어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한국어를 쓰는 건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이게 한국어가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한국어는 오행에 굉장히 적합한 언어예요. 오행으로 그러니까 만들어졌을 때 당시부터 오행과 관련돼 가지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행을 가장 잘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오행이 가장 많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 한국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오행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눈을 감으면 컴컴하고 컴컴합니까? 두렵고 공포고 이런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이 수기운을 가지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공포나 생각이나 걱정을 다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뭔지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알았단 말이죠. 왜? 오행을 연구를 했으니까. 아니 오행 뭐 중국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엄밀히 따져보면 이 오행이라는 개념은요. 예전에 이제 고조선보다 더 위쪽에 있는 나라들, 더 위에 있던 나라들에서부터 개념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중국으로 또 퍼졌고 한쪽으로는 우리 쪽에서도 남아 있었던 건데 우리 쪽에는 명맥을 많이 잊어버렸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계속 발전해 가지고 그게 이제 한국으로 다시 넘어왔죠. 고구려의 사신도나 이런 개념들은 다 오행에 의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오행도 역시 우리나라 민족에서 만들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 나가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행의 역사가 세상에서 가장 깊고 그리고 그 오행을 실생활에서 가장 잘 응용해가지고 만든 언어가 또 한국어잖아요. 한글이잖아요. 한글. 그래서 이 오행을 딱 들으면은 이 오행해 주는 감이 그대로 다 전달이 됩니다. 예, 아주 신기하게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둠이라고 보면요. 이 어자나 이 미음자나 이런 것들이요. 이거 뭐 디귿자는 아닙니다만 이것들이 이 공포감을 주는 거예요. 공포감을 주는 이제 수기운과 토기운인데 그 다음에 이 디귿은 말 그대로 화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는 이게 이제 어둠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둠 속에서 불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겁니까? 불이 없는데. 근데 불이 있으니까 어둠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밝은 데가 있고 어두워지는 곳이 있는데 어두워지는 게 더 많으니까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말만 딱 들어도 우리는 그게 어떤 감각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행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가 이 오행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도 한국어 발음으로 막 하면은요. 그 감정이 그대로 오행의 감정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쓰면은 한국말은 모르는데 그 감정만은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이거 외국어로 하면은 잘 안 들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오행이 워낙에 잘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뜻은 몰라도 그 감이 그대로 전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감각인가 보다 저런 감각인가 보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블랙핑크가 이 빌보드에 조금 더 성적을 올릴 수 있느냐 보시면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의 도로거든요. 미국의 도로는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지만 진짜 끝도 없죠. 끝도 없이 그냥 직진입니다. 그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500km 앞 우회전. 내비게이션을 키면은 미국의 고속도로에서 500km 앞 우회전이라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0km면은 서울 부산 거리잖아요. 서울 부산 부산까지 일직선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회전을 하라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이렇게 세상 단순해요. 그러니까 미국 노래를 들어보면요. 미국 노래는 처음부터 달리고 끝까지 달리고 굉장히 단순한 플롯, 단순한 느낌이 되게 많아요. 한국의 도로를 한번 보면은 한국은 이렇죠. 이게 산입니까? 그죠? 예, 커브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죠. 동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한국의 노래를 들어보면 처음에 이제 인트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좀 잔잔한 부분이 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후크 부분이라고 하죠. 후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랩이 들어가 있고, 또 뭐 잔잔한 2절이 시작되고, 또 후크가 뭐 이런 식, 뭐 대략적으로 굉장히 복잡하죠. 이거 1, 2, 3, 4 적어도 어, 네 가지의 다른 모습들이 한 노래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YG 노래의 어떤 특징이기도 한데 YG 노래를 딱 들어보면 또는 뭐 최근에 있는 K-팝 노래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 K-팝 노래들이 대부분 들어보면은 한 곡을 듣는 게 아니라 야 노래 한 두세 곡을 동시에 듣는 기분이다. 이런 그 후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만들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자연에서는 단순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냥 한 가지로 쭉 가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에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잖아. 우리가 느낄 때는 뭐 1km마다 커브가 나와야 되고 산이 나와야 되고 강이 나와야 되고 뭐 도시가 나왔다가 아니면은 터널이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1km마다 변화를 줘야 돼. 이게 거의 강박관념처럼 우리한테 박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자연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산도 많고 강도 많고 굴곡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막 커브 틀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런 곡들을 작곡가들이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가면 어떻죠? 미국으로 가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노래를 들으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혹할지 몰라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막 이쪽에 큰 도로도 있고 작은 도로도 있고 뭐 강도 좀 있고 다리도 건널 수 있고 막 이렇기도 한데 근데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데 가더라도 집이 있다 그러면 계속 요만한 집들만 있는 거예요. 이게 고층 건물 있는 데는 몇 군데 안 돼요. 우리나라처럼 여기 조금 지나면 고층 건물이 있고 낮은 건물이 있다 다시 또 고층 건물 나타나고 또 낮고 막 이렇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어떤 음악의 개념, 그 사람들의 삶 개념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 단순 반복, 단순 반복, 단순 반복, 그냥 쭉 질러 계속 가 이런 거죠. 그 미국의 유명한 밴드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하드락 밴드들 같은 경우에 올맨 브라더스 같은 노래 있잖아요. 그냥 계속 달려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달립니다. 물론 약간씩 변화는 있죠. 근데 큰 변화는 없어요. 이글스 노래도 호텔 캘리포니아도 뭔가 좀 찡글찡글 해가지고 뭔가 다양한 게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어쨌든 노래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계속 똑같은 게 계속 달립니다. 그런 곡들이 미국의 정서에 더 훨씬 더 부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블랙핑크가 빌보드에서 성과를 좀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BTS 같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BTS는 아마도 누군가한테는 그런 조언을 좀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TS의 최근 노래를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하고 똑같은 것에 계속 반복이에요. 다이너마이트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는 변화가 크게 없는 상태에서 계속 비슷하게 가고요. 버터도 비슷하게 가고 퍼미션 투 댄스도 비슷하게 가고 콜드플레이 노래도 이번에 노래를 들어보면은 세 가지 그 뭐라고 합니까? 세개 코드 가지고 노래를 다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콜드플레이도 아는 거죠. 미국이나 이런 시장이 세계에서 제일 큰 음반 시장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단순하고 계속 반복인데 그 반복 중에서도 약간씩의 변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노리고 만들었고 BTS도 그걸로 해서 버터로 인정을 받고 다이너마이트로 진입을 하고 버터로 인정을 완전히 받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YG가 물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YG는 이 취지는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 개성을 다 각각 살리는 거가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K-팝의 어떤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안무 같은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식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주인공이라는 애가 있고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다 사건도 다 벌어지고 해결도 주인공이 나가거든요. 근데 케이팝의 안무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상하게 민주주의가 녹아져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주인공이냐? 나도 주인공이고 우리 모두 주인공이야. 야 돌아가. 가운데 자리는 냅두고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자.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춤 잘 춰야 되고 얘는 노래 잘 불러야 되고 얘는 저음 부분이 좋으니까 저음 강조하고 얘는 랩 잘하니까 랩도 넣어야 돼. 이런 식으로 돼서 한국과 비슷한 어떤 자연 환경을 가진 나라들 많죠. 그런 나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데서는 전체적으로 인기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 시장에 들어가면 기대 바뀐 거죠.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의 정서는 세상 단순하거든요. 세상 단순하고 이 단순한 곳을 다 채울 수 있을 만한 노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변화가 심하니까 오히려 거부감을 가지는 거예요. 만약에 블랙핑크 YG가 미국에서 지금 이 상태로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모든 도로에 나무를 다 심어야 됩니다. 나무를 심을 때 똑같은 나무를 심으면 안 되고 여기에는 플라타나스 심고 여기는 좀 작은 단풍나무 심고 여기는 솔나무 심고 한 2, 3m 간격으로 다른 나무를 다 심어주면 YG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BTS가 선택한 방법, 또 콜드플레이가 선택한 방법, 또 미국의 어떤 래퍼들이 선택한 방식으로 음악을 한번 만들어서 미국에 좀 진출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도 블랙핑크가 노래나 뭐 이런 건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반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에, 뭐 본인들 커리어에도 좀 좋고 뭐 그렇기 때문에 도전할 가치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이 유니버스 리뷰를 하면서 오히려 블랙핑크 얘기를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BTS가 굉장히 똑똑하게 미국의 정서를 잘 캐치를 했죠. 그러니까 BTS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보다 훨씬 더 인원수가 많고 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잘 조율을 해가지고 한 방향으로 잘 뚫고 나갔다. 그거를 우리나라 그룹 최초로 융합을 해서 성공을 시킨 롤 모델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방식들을 뭐 BTS 회사인 뭐 하이버에서 또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줄 수는 있겠지만 다른 그러니까 세계 진출을 노리는 다른 그 회사들도 이런 걸 좀 알아야 됩니다. 미국 진출을 하려면 좀 단순하게 이렇게 가면서 변화를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나라는 산, 강 막 이렇게 복잡하고 막 이런 데는 케이팝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 환경이랑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새롭고 비주얼적으로도 뛰어나고 하니까 그걸 이제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장만 계속 노릴 것이냐 아니면 미국 시장을 한번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시장을 또 같이 덩달아서 노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음반 시장이 크다라는 얘기는요. 전 세계적으로 다 돈을 벌어도 미국을 못 따라간다. 뭐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 진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